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부산과 제주에선 해녀들까지 나서고 있지만 경남은 행정도 수산업계도 조용한 모습입니다. 경남도의회가 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경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의 상습학대 혐의가 없다는 검찰 판단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NHN이 추진하던 5천억 원 사업비의 김해 데이터 센터 건립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하지만 남해안을 끼고 있어 수산업의 비중이 그 어느 곳보다 큰 경남은 행정에서도 수산업계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모습인데요. 왜 그럴까요? 부정석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도를 막기 위해 제주의 농어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는 생존권 자체를 박탈하는 일이라며 방류 시도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후손들도 아름다운 제주에 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 12명 전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오염수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력의원 가운데 처음입니다. 부산에서는 해녀들까지 나서 오염수 방류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그물이 내바다 나면 돌아서 7개월 후면 결국 부산 앞바다, 여수 앞바다 옵니다. 왜 우리가 그물을 먼저 먹어야 됩니까? 부산시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경남은 행정도, 수협을 비롯한 수산업계도, 어민단체도 비교적 조용합니다. 이제 손님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뭐 해야 안 되겠나 자꾸 이 우등거리는 해도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 눈치를 보느라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일어나야 우리도 따라서 쫄자들이 일어날 텐데 소리 조용한데 뭐 우리가 엄청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아니 우리가 저걸 반대를 해야 돼. 무조건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것도 가만히 있으려니 국민들이 저것들 많은 끼고 일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경남도 의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상남도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오염수 괴담에 적극 대처하겠다면서도 방류 반대에는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사단법인 경남 결의 하나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58년을 맞은 오늘 창원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식민지배, 전쟁 범죄를 사죄하고 오염수 투기, 환경 범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만든 결과는 5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며 100년 전 식민지배 전쟁 범죄에 더해 핵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환경 범죄까지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을 빚은 경남교육청의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도의회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이유로 추경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며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운영 추경 예산은 모두 37억여 원. 심의에 나선 경남도의회는 이들 도교육청의 행복교육 관련 사업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도내 18개 시군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9곳에 설치된 행복마을학교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박종훈 교육감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 교육감은 지난 8년간 확대해온 행복교육 사업은 박종훈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울타리를 낮추어서 마을로 다가가고 마을의 선한 자원을 학교로 불러들이는 노력을 했고 이것이 행복마을학교로 행복교육지구로 이름 붙여지며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박 교육감은 또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 학교와 학생으로 교육의 공간과 대상을 한정하라는 주문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학교가 되고 경남의 모든 어른이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회에서 가치 교육을 지향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의원들이 우려하는 그런 편향된 이념을 가르치는 곳은 없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념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내년 본예산 편성 이전에 특정 감사를 실시해 행복교육지구 사업 관련 쇄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는데 예산 삭감에 대한 박 교육감의 즉각적인 반발 속에 도교육청이 추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장애아동 15명에 대해 수백 차례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입건된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상습학대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와 해당 영상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교사의 뒤를 따라가는 아이. 교사가 몸을 돌린 직후 아이가 뒤로 넘어집니다. 검찰은 아이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밀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학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머리를 발로 밀칩니다. 그 강도가 약하고 피해 아동이 울거나 거부하는 행동이 없다. 아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동으로 봤습니다. 교사가 장난감으로 아이의 발바닥을 툭툭 칩니다. 아이가 발을 오므립니다. 해당 교사는 동요에 따라 리듬감 있게 툭툭 치며 놀아준 것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리듬감이 있으려면 일정한 박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박자로 노래를 부르면 저렇게 때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누워있는 아이의 다리를 발로 치는 장면, 손날로 머리를 치고 달려오는 아이를 밀치는 행위, 모두 놀이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장애아동 15명에 대해 수백 차례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들의 상습 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학대로 판단한 일부 장면에 대해 아이의 돌발 행동에 대한 제지나 놀이 활동, 애착 표현으로 본 겁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 학대 영상을 봤습니다. 검찰은 그 영상을 안 보고 다른 영상을 본 것인지 어떻게 이런 영상을 보고도 이것이 놀아준 것이고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검찰은 학대 방조 혐의를 받던 원장에 대해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학대 행위가 벌어질 당시 원장이 인근에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나중에 학대 사실 안 것만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진주 아동학대 대책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고 학부모의 검찰 항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앞서 보신 장애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석영 의원이 시급하게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 조치하고 보호해야 할 행정력은 절차적 정당성만 운운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해 12월쯤 매뉴얼에 따라 가해교사와 아동을 분리를 권고했지만 어린이집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어린이집의 갑작스런 휴원에 대해선 학대 관련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추가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표 IT 기업인 NHN이 추진하던 김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IT 관련 신성장 산업을 키우려던 김해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김해시 부원동의 NHN 데이터센터 건설 부지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데이터센터가 완공돼야 하지만 터 조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지난 2020년 NHN은 현대산업개발과 함께 5천억 원을 투입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센터와 아파트 800여 세대를 짓기로 경상남도 김해시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500여 명의 지역 인재를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의 IT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금리와 공사비가 크게 상승한 데다 사업성도 악화되면서 두 회사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최근 김해 씨에 전달했습니다. 물가나 자재값, 인건비, 금리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상황이어서 분양시장마다 너무 어려가지고 더 이상 일을 추진하기 어렵다. 데이터 센터 건립이 무산되면 이를 기반으로 IT 관련 신성장 산업을 키우려던 김해 씨의 계획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서울로 나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이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서 아주 좋은 NHN 데이터 센터였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NHN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데이터 센터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두 회사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국내 최초의 현수교였죠. 남해대교가 개통 50년을 맞았는데요. 바로 옆에 노량대교가 신설되면서 교량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지만 미래 관광 거점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현수교 남해대교의 50년 전 개통식 모습입니다. 섬이었던 남해를 육지로 바꾼 역사적인 현장엔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호기심에 이제 이 구경하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 당시에는 관광버스도 없었고 일반 여객선이나 노선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왔는데 남해대교는 지난 50여 년간 남해 관광을 책임진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 학생들도 수학여행도 많이 오셨고 또 신혼부부들도 많이 오셨고 이래가지고 남해대교 밑에 횟집에 장사들이 잘 됐고 바로 옆에 지난 2018년 노량대교가 신설되면서 교량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개통 50년째를 맞은 생일날 남해 군민과 관광객 400여 명은 교량 위를 직접 걸으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하는 팡파르도 울려 퍼졌습니다. 지역 관광을 끌어왔던 가치를 이어받아 미래 100년을 책임질 관광 거점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른바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2025년 완공 목표로 케이블을 타고 오르는 브릿지 클라임과 바다 위를 걷는 스페이스워크 같은 첨단 인기 관광 자원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찾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다리 위도 걷고 또 난간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 체험도 하고 국민들이 사랑받는 곳으로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대교 옆 육상부의 국립공원 해제를 관철했고 예산 190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남해대교를 관광시설로 세단장하고 남해여수 해저 터널까지 개통하면 남해군은 다시 한번 전국 관광 명소의 꿈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의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이 감사원 정기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운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2천여 명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1%인 23명을 추려 각 자치단체에 아이들이 무사한지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는 지난해 3월 창원에서 병원 진료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생후 76일짜리 여자아이가 영양결핍으로 숨지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낙동강 칠서 지점에 올해 첫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칠서 지점의 유해 남조류 세포수는 2주 연속 10,000개를 넘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 1회 하던 조류 모니터링을 2번으로 늘리고 오염원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창원시 공무원 3명이 비위 혐의로 직위 해제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창원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이웃 주민에게 성희롱 발언과 행동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B씨는 직위 해제됐고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C씨는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이딴 비위 혐의가 불거지자 하종목 창원시 제1부시장은 어제 간부 공무원 220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성희롱, 이해충돌방지법, 겸직허가, 복무 일반 사항 등을 주제로 공직기강 특별교육을 했습니다. 경전선 진주 광양간 전철화 사업이 착공 3년 만에 마무리돼 오늘 하동군 하동역에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진주 광양 전철화 사업은 국비 1,682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가좌동에서 전남 광양시 광양읍까지 55.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전철이 운행되면 진주 광양 구간 이동 거리는 현재 50분에서 25분까지 단축됩니다. 청해부대 39진 해군 충무공 이순신함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파병 임무를 마치고 오늘 진해 군항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작전기지에서 출항한 청해부대 39진은 국제해양훈련 참가를 비롯해 아덴만 해역에서 기관 고장으로 3일 동안 표류하던 프랑스 요트 선원들에게 식량과 엔진 수리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등 우리 국적 선박을 포함한 620여 척에 대해 호송작전과 안전항해 지원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99년 이후 이주민의 안전한 쉼터 역할을 한 경남 이주민센터 피난처의 집이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창원시 파룡동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이주민센터 6층에 남녀가 분리된 숙소를 갖춘 피난처의 집은 최대 이용자가 연 인원 8천여 명에 달했으며 코로나19 이전 5년 동안 연 인원 3,400여 명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범군민 궐기대회가 오늘 오후 합천군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합천군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단은 궐기대회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인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는 우리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 소멸을 멈추게 할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8월 최종 대상지 발표 전까지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오전 8시쯤 창원시 성산구의 한 특수강 생산 공장에서 쇠파이프 불량 검사를 하던 40대 직원이 2.5톤 쇠파이프 묶음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 오후 숨졌습니다. 이 공장은 원청 직원이 1,0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기자회견을 갖고 축구대표팀 운용 방향을 밝혔습니다. 일부 미디어와의 약간의 신경전 속에 선수들에게 맞는 전술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코치진 전원이 참석한 이례적인 기자회견. 직접 자리를 만든 클린스만 감독은 이탈리아 코치의 통역까지 자처했습니다. I had this idea already in March. We wanted to take that opportunity to tell a little bit the work about a national team coaching staff. 취임 후 4경기에서 2무 2패.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4경기 모두 이겼어야 하는 경기였다며 결과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In all 4 games we were the better team. We had more chances than the opponents. The lesson is really that we have to become more clinical. We have to force the result more. 취재진과의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전술이 뭐냐는 지적에 어떤 축구를 원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답변을 쫙 들어보면 역시 동기부여 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매니저형 감독에 가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추구하는 축구 색깔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How would you like to see the team play?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특정한 스타일과 색깔이 아니라 선수들과의 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전방 투톱을 포함해 다양한 전술을 시험해보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까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ese two games that the number 9s that are educated in the Korean way are not used to play together as two strikers. You have to have multiple systems ready, the best possible result for Korean football. 클린스만 감독은 다음 소집 기간인 9월까지 K리그를 관전하는 등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선수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이승엽 감독과 함께 홈런 타자로 한 시대를 풍미하며 헤라클레스로 불렸던 심정수 선수의 아들이 빅리그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열린 쇼케이스에서 남다른 타격으로 화려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를 꿈꾸는 유망주들이 스카우트 앞에서 기량을 선보이는 드래프트 컴바인 행사 첫날. 등번호 28번을 달고 있는 타자 케빈 심이 호쾌한 스윙으로 연신 강한 타구를 날립니다. 평균 타구 속도 163km로 이날 참가자 가운데 전체 1위를 기록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심종현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진 이 선수는 이승엽과 홈런왕 경쟁을 펼쳤던 KBO 리그 대표 거포 심정수의 둘째 아들입니다. The first being Kevin Sim, the son of KBO star nicknamed Hercules, son of Hercules. He was crushing the ball yesterday. 현재 샌디에이고 대학교 3학년으로 외야수와 일루수를 겸하고 있는 심종현. 고교 시절부터 촉망받던 유망주로 장타력과 다양한 포지션 소화 능력을 앞세워 드래프트 랭킹 19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MLB.com도 KBO 리그에서 328개의 홈런을 때려 헤라클레스라는 별명을 얻은 심정수의 힘을 물려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은퇴 후 미국에 정착한 심정수도 열성적으로 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He been work hard since he was 9 and 10 as he dreaming about playing in this field. So it means a lot. 첫째 아들 심종원은 3년 전 KBO 리그에 도전했다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둘째 심종현은 메이저리그 구단 지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미래가 기대됩니다. 아버지도 이루지 못한 메이저리그의 꿈, 리틀 헤라클레스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수비수와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는데 쓰러져 누운 상태에서도 머리를 골에 집어넣은 집념의 선수, 톱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미국과 독일 2부 리그 팀 간의 친선 경기, 홈팀 루이빌이 중거리 슛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반격에 나선 카이저슬라우텔은 크로스 순간 선수들이 넘어지는데 이게 머리를 맞고 그대로 골이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몸싸움을 하다가 쓰러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몸을 날려 헤더를 한 거였네요. 상대 축구와 이마까지 찢어졌는데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죠. 이 선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곧바로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역전 결승골까지 뽑아냅니다. 이 정도면 승리할 자격 충분하죠. 다음은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원더골입니다. 상대가 걷어낸 공을 슛! 들어갑니다.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엄청난 중거리포. 팀 동료도 머리를 감싸줄 정도인데 정작 본인은 얼마나 짜릿할까요? 마지막은 메이저리그 호수비입니다. 3루수 옆을 빠져나가나 싶었는데 이걸 잡은 뒤 강한 송구로 주자 아웃. 투수가 박수를 보낼 만하죠.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오타니의 모습입니다. 포수가 던진 공을 뒤늦게 알아챘는데 순발력도 대단하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